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의 신정근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장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합니다만 저는 이번 강의에서 변신에서 자유를 찾다라는 문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모습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어가는 것인데, 이 변신이 왜 장자의 중요한 코드가 되느냐 그러면, 장자의 첫 편의 소요회가 바로 변신에서 시작될 정도로 장자는 변신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변신에서 자유를 찾다라는 문맥에서 장자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장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첫 출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참과 거짓의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이라고 생각하는 게 참인지, 또는 거짓이라고 하는 게 과연 거짓인지, 아니면 참과 거짓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계 자체가 잘못을 설정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장자는 기존에 살펴보고자 하는 참과 거짓이 전도되어 있다라고 하는, 뒤바뀌어져 있다. 참이 아닌 게 참이고 거짓이 아닌 게 거짓으로 되어져 있는,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의 사회적인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평온하고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가치가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를 가게 되느냐 하면, 그 주요한 원인이 전쟁에 있습니다. 춘추자시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전쟁이 모두 나와 있는 기사가 531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춘추자시전의 연대기에서 한원에서 평균을 내게 되면 연평균 2회 이상의 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춘추 다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춘추 시대에는 1년에 약 5개국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종합하게 되면 1년에 서로 2회 이상 5개국이 서로 전쟁을 벌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 결국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춘추 전국시대를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최종 정점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상, 정치, 사회,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수치로 표현을 한다면요, 춘추 전국시대 앞에를 서주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서주시대는 총 나라 숫자가 140여 개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시대에 오게 되면 전국 칠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140여 개의 많던 100여 개를 헤아리던 나라가 7개의 나라로 축소됩니다. 다시 그 7개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라로 줄어들게 되는데, 100에서 140에서 7까지 보면 133개 정도의 나라가 망한 것이고, 또 1까지 보게 되면 139여 개의 나라가 멸망을 당한 것이죠. 저는 이 현상을 멸국치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나라를 멸망시켜서 멸망을 시킨 나라가 멸망을 당한 나라를 자기의 부속 행정 단위로 만들어버리는 걸 멸국치현이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산다면 점점 멸망당하는 나라에, 또는 멸망의 위기에 여러분이 사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살아남을까? 자기 보존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의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주시대는 신분제에 의해서 귀족이 전쟁이라든지 사회 운영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러 전쟁에 의해서 멸국치현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신분제는 한계를 노출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은 세습되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족 중에서도 전쟁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귀족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세습했지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즉, 신분이 사회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전쟁에 패하면
한 국가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을 귀족에게 맡겨둘 수 없고 비귀족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 결과 춘추 전국시대는 일종의 사회 변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귀족 중에서도 사회가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면 몰락하거나, 또 반대로 평민 중에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대해서 호응을 하거나 그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상승하는 이런 현상, 즉 경계가 뒤바뀌어지는 이런 문제가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다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를 다시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다라든지 3은 1보다 크다라든지 또 반대항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 정확하게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말하면 누가 상대방에다가 왜 1 더하기 1이 2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 더하기 1이 3이다 라고 말하면 그게 왜 3이 되느냐,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제기하는 거죠. 화면에서 한쪽은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머지 한 함의 그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참과 거짓의 경계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은 해방을 가져온다, 선행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쟁이 해방을 가져오는 건 아니고, 또는 전쟁을 빙자해서 개인적인 욕망과 또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반드시 해방을 가져오느냐? 또는 우리가 선행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악행을 하더라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행을 하더라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기존의 참과 거짓이 경계가 분명하다고 그랬는데, 사회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게 흐릿해지는 지점, 흐릿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더 극단적으로는 아예 잘못된 것들을 옳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건강을 해쳐가면서 성공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 건강을 해치고 난 시점에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지만, 성공을 진실하게 바라고 모든 것들을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한테는 건강을 돌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은 건강 신화에 미쳤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점에서는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나면 내가 도대체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한다면, 이런 가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하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를 방향 설정을 하지 않고 뒤죽박죽된 데 살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이런 사람들을 표현을 할 때 도치지민이라고 말하는데요. 약간 원문을 같이 살펴본다면요. 상기어물 실성어 속자 위지 도치지면, 뭐냐면은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고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본성을 잃어버리는데, 장자는 이런 사람들을 물구나무 선 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도치지민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머리가 통상적으로 하늘 위쪽으로 있고 발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발이 위에 있고 머리가 땅 쪽에 있는 거죠. 거꾸로 된 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치된 상태로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만큼 가치가 전도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데, 오늘날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연 평균 근로시간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평균은 전체적으로 이제 1700여 시간이 됩니다만 우리나라는 2100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시간이 길다라는 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400여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럼 노동시간이 길다라는 건 뭔 뜻입니까? 휴식을 취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가족과 놀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은 시간에, 없는 여유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비슷한 통계도 보면 연도는 다릅니다만 우리의 연간 노동 시간을 살펴본다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는 2012년 기준에서도 여전히 2163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스위스만 본다면 1991년, 즉 2000년이 되기 전에도 이미 2000시간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2000시간이 우리나라는 2000년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00시간을 상회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다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통계를 보면 OECD 청소년의 삶은 삶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주관적인 행복 지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 통계를 보면 네덜란드는 90% 이상이 나는 행복해요라고 말하지만 한국에는 50% 겨우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이 80%를 넘기니까 저희 청소년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 수치가 아주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청소년은 뭡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삶을 살아갈 이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즉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10년이나 20년 뒤에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도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좀 비관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비극적인 통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어린이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더니 2009년에서 2017년까지 9년간 저희들이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예를 살펴봤던 장자 선성편에 나와 있는 상기여물 실성어 속자 위지 도치지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기에 할 때 물이라고 하는지 속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통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경우에는 노동을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장자 텍스트를 읽더라도 우리 삶하고 중첩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학습이라든지 노동에 내몰린 삶을 자느라고 사회적인 삶,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다른 영역, 여기서 이제 아까 통계치에 살펴본 거에 대비된다면 행복이죠. 그죠? 나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가꾸고 꾸려가고 운영하고 계획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장자와 견주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장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화를 들고 있는데 화면에 웬 달팽이냐라는 이야기인데 달팽이를 우화로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달팽이는 오른쪽 왼쪽에 뿔이 두 개가 있죠, 그죠? 저 뿔 위에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장자는 와각지쟁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즉 장자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거나 거꾸로 무누구나무 선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회과학적인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달팽이 뿔 위에 나라들이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문학적 이야기를 통해서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즉 웃길 수는 있지만 또는 이섬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상상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으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달팽이 머리에 나 있는 두 뿔로 방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므로 해서 처음에는 달팽이 뿔에만 주목을 하다가 그건 현실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이러다가 갑자기 사람으로 대비를 해보게 되는 이런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즉 위나라와 제나라가 편하게 평화롭게 지내다가 하는 그런 맹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나라가 먼저 맹약을 어기게 됩니다. 위나라가 당연히 맹약을 맺은 당사자니까 아주 화가 나겠죠. 그래서 제나라 왕을 살해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데 먼저 자객을 보내는 방식은 좀 국가 대 국가 관계로는 좀 격에 맞지 않다. 차라리 전쟁을 벌여서 응징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지금 제나라와 위나라가 겨우 전쟁에서 평화를 누리는 게 7년밖에 안 되는데 다시 전쟁을 하는 것은 또 좀 불가능하다,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쟁을 하자는 거랑 화평을 하자는 건 이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즉 위나라에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위나라 재상 해자가 위나라 왕에게
당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대진이라는 사람을 자문을 하게 되면 아마 좋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을 얻을 겁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나라 왕이 대진인을 만나니까 이제 그 대진인이 바로 이제 달팽이 우화를 가지고 가는데, 달팽이 머리에 난 왼쪽에는 촉시 나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만시의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싸움을 해서 수만 명이 죽고 또 이긴 쪽이 상대방을 추격하다가 15일간을 추격을 했다라는 게 이제 와각지쟁, 즉 달팽이 뿔 위에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달팽이 뿔 위에 나라가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십몇만 명이 죽을 정도로 전쟁을 벌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 그건 어디까지나 달팽이라고 하는 두 뿔이라고 하는 건 비유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이야기를 다시 사람 사이로 가져오게 되면 달팽이 두 뿔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위나라와 제나라 사이의 전쟁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우리가 장자 이야기를 통해서 대진인의 어떤 말을 통해서 결말을 맺느냐 그러면, 대진인은 이런 말을 해요. 유심어 무궁 이반제 통달지국 약존 양망호라는 거죠. 마음을 끝이 없는 우주 차원에서 논일다 보면은 통달지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작은 지구 땅덩어리 위에서 사통발달로 이어져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유심어 무궁할 때 무궁한 우주죠. 즉 땅 위에서 사통팔달된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주에 비하면 티끌만큼 작지 않겠습니까? 약존 양마,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없는 듯 하기도 하다.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위나라 왕이 지금 제 나라가 맹약을 어겼다고 해서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자격을 보내느냐 마느냐, 다양한 걸로 싸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장자는 시야를 넓혀서 무궁의 우주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우주로 가져가 버리니까 땅 위에서 엄청나게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위치가 아주 적은 관계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나라 왕이 대진인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작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큰 것을 놓치려고 그랬군요 라고 하면서 제 나라를 이제 응징하려고 하는 생각을 그만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와각지쟁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 올라가거나 산 위에 올라가게 되면 땅 위에 있는 건물들이 땅에서 바라볼 때는 크고 위압적으로 느끼지만, 멀리 하늘 위에라든지 산 위에서 쳐다보면 적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내 앞에 직면했던 이해관계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장자는 땅 위에서 한정된 시각에서 어느 게 진짜냐 어느 게 가짜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주라는 큰 덩이를 가서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땅 위에서 일어나던 죽고 사는 경계의 문제가 우주 차원에서 보면 작은 문제로 바뀌어버리면서 정작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새롭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장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현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라고 하는 특정한 시야에 갇혀서 있다 보니까 그것밖에 보지를 못하는데, 시선을 그걸 넓혀서 다른 넓은 차원에서 보니까 내가 요 트레스만 바라봤구나,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있구나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심어 무궁, 우리를 땅 위에서 좁은 관점에 마여 있는 것들을 큰 관점으로 옮겨가면서 참과 거짓의 경계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장자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장자는 열심히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를 통해서 자명하다고 생각하거나 좋다고 생각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래요? 과연 그런 건가요? 이런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사회과학적인 언어나 인문학적인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달팽이 뿔의 두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핏 보면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해서 웃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나중에 생각하고 자꾸만 하다 보면 내리에 남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지?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뒤죽박죽 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웃던 웃음을 더 이상 웃지 못하게 하는, 갑자기 진지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장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